계문발차 18번째 3인곡 출발합니다. 자, 계문발차 어느덧 18번째 시간이 됐는데 18번째 작품은 가사 작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3인곡 생각한다. 미인을 노래.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그래서 이 작품은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는요.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런 관계, 이면적으로는 또 저런 관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났다는 얘기고요. 이면이란 얘기는 속리자요, 속리자. 속으로, 진짜로, 실제로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런 뜻이에요. 속리자야. 겉으로는 여성적 화자,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임에 대해서 그리움을 노래한 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 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을 이성적인 상대인 임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일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요 실제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신하가 남성이야 여성이야 신하는 남성 신하가 자신의 군주 즉 임금이야 인이야 임금을 그리워하고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성 화자이지만은 실제로는 남성 신하가 실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연군이라고 나오는 거죠. 연군이 뭐예요? 그리워한다 임금을 이런 뜻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리워한다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충성심 이런 충성심, 그리움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계절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계절은 몇 개?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전체적으로 63개 줄, 63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사 작품 3인곡을 제가 30개의 시어 또는 식구, 뜻풀이를 막판에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아시겠죠? 63개 문장 가운데서 반드시 외워야 할 시어, 식구 30개를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휘, 시어 또는 식구, 어휘 정리 잘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4계절로 지금 시작했는데 4계절 각각의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절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는 소재들, 계절 소재. 그래서 봄 그러면 동풍, 여름 그러면은 녹음, 가을 서리, 겨울 이제 백설 뭐 이런 식으로 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계절별 소재들은 물론 또 핵심 소재들도 4개의 소재가 있는데요. 뭐 매화랄지 임의옷이랄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각 인물들을 나타내는 시어 또는 식구들이 또 있습니다. 하늘의 별, 달, 누구야? 임금이랄지 화자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 소상남반, 소상강의 남쪽 언덕이랄지 이 화자의 위치 그럼 이 반대로 님의 위치는 옥루고철할지 그쵸 뭐 이런 표현들 등등 핵심 소재 and 인물들과 관련된 시어 식구들도 다 정리해 드립니다. 후반부 수업 정리할 때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계절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정격 가사들하고 나와 있지만은
시조의 종장, 뭐라고요? 시조의 종장처럼 3543의 글자수 음수율을 보여주는 것이 전격 가사의 특징인데, 즉 맨 끝에 한 줄이, 한 문장이 3543 글자수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고 요건 지키는데 요건 살짝 어기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전격 가사의 요소로서 마지막 줄이 스피스피해. 얘랑 비슷해. 전격 가사로 보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유교, 불교, 도교적 요소 다 나오는데, 내가 차라리 시어디어서 뭐 봄나비나 되고 싶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 돌고 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교, 불교, 불교의 윤회사상, 죽어서 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담겨 있어서 불교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유교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도교적 요소 그랬는데, 하계 그러면 뭐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야? 상계, 중계, 하계역이냐고. 아니고, 하계는 천상계가 있고, 그죠? 지상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상계, 하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천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상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아래쪽이 세계다 그래서 하계, 화자의 현재 위치. 천상세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이런 표현들, 특히 이제 상징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달, 별, 임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성을 볼 차례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 구성을 보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서사는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서사 부분. 본사가 바로 아까 여기 강조했던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춘원부터 동원까지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제 춘하추동이 계절을 나타내는 한자어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주제의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선정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가을 쪽의 내용이 이제 또 출제 요소로 잡힐 수 있습니다. 양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양춘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 아래쪽 양춘은 따뜻한 봄의 햇살이란 뜻으로 임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시어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을 기원한다 그랬는데, 이제 점낫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낮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청광이죠. 청광. 이거 살짝 지우고, 네, 청광이라는 거. 맑은 빛이다. 정광이야, 청광이야. 정광은 나야. 청광은 맑은 빛입니다. 맑은 빛. 달빛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달빛이 쫙 비치는 모습이 바로 임금의 교화가 전 백성에게 쫙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 뭐야? 좋은 나쁜 선, 착할 선자니까 좋은, 정은 뭐야? 정치, 좋은 정치를 펼쳐줬으면 하는 이면적 화자로서의 바람이 있죠. 그래서 신하로서 임금이 이런 정치 펼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기원하는 내용 또한 출제 요소다. 제가 짚어드립니다. 포함하여 핵심 소재 4가지, 그리고 화자 또는 임 또는 중국 고사 쪽 중국 고사 속 인물까지도 관련된 시어들을 다시 한번 후반부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은 충성스러운 뜻, 이게 이제 강렬한 사랑으로서 마지막 결사 부분,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은 충정.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성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필요하면 찍어두시고요. 이제 본문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잘 보시고요.
왼쪽 오른쪽 다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1행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제 제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자, 몇 덩어리? 띄어 읽기, 끊어읽기, 끊어읽기 단위로 4덩어리 사음보입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태어날 제는 무조건 때야 때 타임.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남녀 사이의 인연을 얘기하는 거야. 한생, 이 한평생의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그랬으니까 가 그랬어요. 가. 니까냐 고려랴 가. 그렇죠. 음영 정결 어미를 쓰고 있는 것인데 서리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이 모르겠느냐? 하늘이 모를 일이겠냐? 그랬으니까 하늘도 안다. 안다. 안다를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의 사랑 운명이야. 이런 얘기죠. 운명이다. 자, 나 하나 저모 있고 님 하나 날 괴신이 중요한 시어죠. 뜻풀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괴다에서 온 말이고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 저모 있고 나는 젊고 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전혀란 뜻이에요. 이 시어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30개의 필수 어휘 중에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전혀란 뜻이에요. 견줄 때, 그런데 겨줄 때, 견줄 때죠.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 불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사랑이 최고야 이런 얘기예요. 아주 깊은 마음, 강렬한 마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생에 원하여대 한대내자 했더니, 그래서 내자, 녀다, 녀다 에서 온 말인데 살다, 여기서는 지내다 라는 뜻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뭐였느냐? 님과 함께 내가 지내자고 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따로 홀로 두고 그리 난고. 그리고 한탄. 그래서 이건 영탄법이 되겠죠. 아, 늙어서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한탄,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별했다 이 말이겠죠. 엊그제 과거야 현재야? 과거. 엊그제 과거에 님을 매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이 광한전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 후반부에 정리해드릴 인물 관련 시어 식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의 공간입니다. 임이 계신 곳 광한전. 자, 위쪽에 세상입니다. 올랐더니 과거야 과거. 그 더대 그동안에 어찌하야 하게 나려오니. 그래서 이제 이별해가지고 현재 내려와 있다 이 말이죠. 하계, 이건 누구의 공간이야? 화자의 공간. 광한전은 님의 공간. 화자, 하계는 화자의 공간이야. 구분해야 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광한전, 하계. 이게 바로 상하 세계의 이원 구분, 이원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도교적인 세계 인식, 도교적인 인식을 드러내준다 라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8번째 행 살펴봤고요. 이제 아홉 번째 행부터 볼 텐데요. 9번째 행으로 갑니다. 올 적이 그랬어요. 어디로? 하계로 내려올 적이 그랬는데, 그럴 때에, 올 때에 빗은 머리가 허틀은지 3년일세 그랬어요. 그럼 실제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 거야? 3년이 지나간 거죠. 방금 봤던 거 엊그제 이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3년이나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출제되었었는데요. 엊그제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표현이야, 객관적인 표현이야? 실제로는 3년이 지났거든. 근데 엊그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이별한 지 며칠 안 됐어 이런 얘기죠. 2, 3일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고, 객관적인 시간이 3년인 거야. 이걸 이렇게 아까 표현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렇죠? 시간의 지연과 그 다음에 시간의 단축 가운데서 시간을 더 짧게 표현했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이별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바로 엊그제까지 만나던 사이인 것처럼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깊은 사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줄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연 단축 가운데서 단축 쪽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죠. 주관적으로 줄여서 느낀다, 짧게 느낀다, 실제보다 짧게 길게 짧게 느낀다. 됐습니까? 자, 연지분 인내만은 그랬어요. 이 연지분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는 표면적 화자가 남성, 여성, 표면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얼굴 볼터치하는 분이니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고이할고 그랬습니다. 니까냐 고리오랴 카에서 고니까 의문형 종결음이고요.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내가 곱게 단장할 것이냐? 단장할 이유가 있다 없다. 단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드러내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다라고 했는데 첩첩이 쌓여있다. 시름이 주어예요. 시름이 주어입니다. 시름은 추상이야 구체야? 추상이고요. 관념의 물질이야?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관념에 해당하는 추상적 관념에 해당하는 시름이 마치 떡처럼 공처럼 분필처럼 쌓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형구, 감형구 살짝 지우고 형구, 감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이 뭐야? 감각화. 감각되지 않는 대상을 감각되는 것처럼 표현한 거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시름이. 근심, 걱정 따위가 눈에 보여? 가리킬 수 있어? 가리킬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감각화. 그리고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라는 게 모양이 어디 있니? 근데 모양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shape, 형상 있는 것으로 변화했다. 형상화, 구체화 당연한 거죠. 추상적인 건데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진난이 한숨이며 디난이 눈물이라. 대꾸법인지 알아보겠지? 빵꾸, 똥꾸, 대꾸법. 짓는 것이 한숨이요 디난이 그랬는데 지는 것이 한숨이라. 눈물이라. 짓는 것이 한숨이요 지는 것이 눈물이라. 그래서 이제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대꾸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서를 부각한다, 강조한다, 슬픔. 자, 여기까지 12행 내용이었고요. 이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갈게요. 13행으로 갑니다. 13행 이제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도 그지없다. 그래서 실함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실음, 요거 같은 거. 근심 걱정이 끝이 없다. 유한하다, 무한하다, 겁나 많다. 인생은 짧은데 긴데, 인생은 겁나 짧은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러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 다 됐으니까 처럼같이 뜻냥의 직유법, 비유 가운데서 직유법이야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빠르다는 건 느리다는 거야. 졸라 빨라 를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이겠죠. 세월이 겁나 빠르게 흘러가요.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그랬어. 가는 듯 갔냐? 돌아왔네. 갔냐? 돌아왔네. 간 줄 알았는데 곧 다시 오니 그랬으니까 간 줄 알았는데 금세 돌아왔다라는 얘기야. 이건 역시 염량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울 염자, 시원할 양자거든요. 서늘한 양자. 그래서 얘는 뭐 여름 정도라면은 얘는 겨울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계절의 순환이 겁나 빨라 이런 뜻이 되겠죠. 가는 듯 고쳐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빠르다.
계절의 순환이 엄청 빠르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시간이 빨라.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하시자 그랬어요. 하도하시자 많기도 많구나. 주어가 뭐야? 느낄 feel이 아니고 그렇죠. 흐느끼다. 흐느낄 일도 겁나 많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서서입니다. 16행까지가 임과 인연과 이별 후에 그리움. 헤어져 있으니까 슬프고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만난 수밖에 없겠는데 그리움만 쌓여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서사 16행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7행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아서 직접 손으로 들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해서 이제 겁나 잘 들리죠. 네. 자,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서를 핥아내니. 자, 동풍은 겁나 중요한 시어, 계절, 소재,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 계절감을 드러낸다. 계절적 분위기, 계절감을 드러낸다. 계절적 분위기 혹은 계절 소재. 그럼 뭐야? 동풍 언제야? 봄이야. 봄바람이라고 의역해놨는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 산들산들 봄바람이에요. 봄을 나타내는 시어 중요해요. 건듯 불어서 적시어를 핥아내니 그랬어요. 바람 불어서 겨우내 쌓였던 셜 그랬어요. 눈 쌓인 눈을 촤 훑어내. 창밖에 심금 매화라는 녀석이 등장하는데요. 두세 가지 피었세라 그랬어요. 가뜩 냉담한데 차고 담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그랬어요. 암향이라고 하는 단어 뜻 외워야 됩니다. 30개 중에 있어. 암향, 은근한 향기, 그윽한 향기가 되는 건데 이 암자가 무슨 암자야? 밝을 암이야, 어두울 암이야. 명암 할 때 어둡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향기가 어떻게 어두울 수 있어? 이제 뭔가 확 난 냄새가 아니라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고? 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백설이 그죠 쌓여 있었어. 흰 눈이 적설 눈이 쌓였어. 쌓인 눈을 헤쳐내. 그 사이에 피어 있었던 거거든. 봄에 핀 게 아니야. 매화는 이 눈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 피어 있었던 매화가 피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겨울 속에 피어났다. 지조절개 상징해 뭐라고? 지조, 절개, 충정이 되는 거예요. 지조절개, 충성심. 네? 매화는 그런 겁니다. 매화, 님을 향한 지조, 절개, 충정 기억하세요. 자, 4대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황혼 그래서 시간 표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역할, 시간 표지 황혼이고요. 해뜰력이야, 해질력이야. 해질력이 되겠죠. 달이조차 벼마태 비체니 그랬어요. 이 달 그리고 벼마태 베갯머리에 비치니 그랬어요.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그렇죠. 따라와서 쫓아와 그랬는데 따라와서 벼마태 베갯마태 비치고 있어요.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오오오 그러면은 좀 달라지네요. 이 달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거나 천체 관측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님인가 아니신가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대상이기 때문에 임 또는 이면적으로는 실제로는 임금을 상징하는 녀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저 매화 걷거네요. 그랬어요. 이 매화가 지조절개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내고 싶구나라고 했습니다. 어디다가 님이 계신 곳에 보낼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거를 꺾어가지고 왜 보내는 거야 도대체? 향기 때문이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계절, 피기 어려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유지하는 지조절개를 보여줄 거야. 님한테 보낼 거야. 그래서 자, 님이 너를 보고 또 탄핵이 싫고 그랬어요. 이 매화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님한테 보내고 싶어하는 어떤 정성도 들어가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의 충성스러운 뜻을 님에게 알리고 싶다. 무얼 보내는 걸 통해서? 매화를 보내는 걸 통해서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얘를 학교에서 내신에서는 얘를 화자의 분신이랄지 대체물이랄지 이렇게 학교에서는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매화를 붙였을 때 자, 어떻다 너기 싫고 라고 했는데 까로 끝났기 때문에 의문형이고요. 서리법인데 답을 정해놨어요. 기대감을 강조하기 위한 정말 반가워해 줬으면 좋겠다 야 꺼져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하는 거야. 반가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서리법 기대감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너라는 표현을 였다 갔다 붙였으니까 말이죠. 어디다 붙였니? 였다 붙였어. 어디다 붙였니? 였다. 매화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의인법이라고 또 하나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의인법이야. 이렇게 체크 가능하고요. 여기까지가 본사 1이었습니다. 계절은 언제야? 봄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재 뭐야? 계절 소재 동풍. 자, 나의 충성스러운 뜻 관련된 소재 뭐야? 매화 기억하시고요. 동풍, 매화 대표되는 서사, 진화, 본사 1 봄이었습니다. 자, 꽃지고 새님나니 할 때 이 새 잎이라고 하는 게 여름 관련 소재라 할 수 있는데 이 음자 앞에 녹자가 바로 잎과 관련된 색깔 되겠습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푸른 잎사귀들을 달고 있는 나무들의 그늘, 이 녹음이에요. 푸른 그늘, 나무가 있지, 그늘이 있지. 왜 그늘 색깔이 파랗다고 있겠어? 나뭇잎이 이렇게 파란색의 나뭇잎들이 무성하니까 요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녹음은 그래서 계절사 언제? 여름. 계절 소재 동풍, 계절 소재 녹음입니다. 녹음하세요. 자, 여름입니다. 녹음입니다. 25번으로 가볼게요. 자, 25번 문장입니다. 자, 나위 정막하고 그랬는데 이 비단으로 만든 비단으로 만든 그 휘장 나휘 정막하고 왜 정막해? 왜 고요해? 님이 있어 없어? 님이 없으니까 조용한 거죠.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 외롭고 적막한 분위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부용을 걷어놓고 그랬는데 연꽃줄 수놓은 휘장 그랬어요. 요걸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그랬어요. 둘러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새라기보다 자연물이라기보다 공작이라는 그 새를 새겨놓은 병풍을 둘러놨겠죠. 병풍을. 자, 가뜩 시름이 한데 시름을 하다냐 많다냐. 시름이 많은데 나는 어디 기도 떤고 그래요. 시간이 잘 가. 시간이 정말 안 가. 자, 원앙금 보여놓고 오색천 풀쳐내니 지금부터는 어떤 액션이 지금 나오는데 뭐 하자는 거냐? 님의 옷을 지어내려고 하는 거야. 4대 핵심 소재 가운데서 님의 옷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님을 위한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말고 너 입어 하면서 정성스럽게 지금 어떤 구체적 행위로서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디테일, 자, 뭔 디테일한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 묘사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부터 잘 보세요. 28번 문장부터 요거. 자, 원앙금 그런데 금자가 비단 금자예요. 그 원앙이 그려진 비단을 쫙 베어놓고 쫙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일단 옷을 만들려면 대충 사람 사이즈에 맞게 크기를 맞춰서 대략 잘라야죠. 대략 자른 다음에 실선자예요. 이제 비단 준비됐고 옷감 준비됐고 그다음에 실로 꼬매야 되겠죠.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 금으로 만든 자 있죠. 대충 삐뚤삐뚤 자르면 안 되니까 반듯하게 대고 자를 자. 금자에 겨나이셔. 겨누어서 재어서 자로 반듯하게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낸다. 그 슈품은 가니와 제도도 가자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9번까지 28번, 29번은 구체적 묘사가 드러나 있다. 옷감을 제작하는 과정에 관한 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슈품은 카니와 이 솜씨는 카니와. 자, 카니 발이냐 와냐. 우와, 카니 와. 얘는 우리 30개의 필수 어휘 중에 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슈품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아주 격식도 제대로 갖추었구나. 이렇게 산호 슈 지게 우회 그랬어요. 우회. 지금 옷을 지었으면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으로 치면은 택배 상자 포장하고 발송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어디다가 짊어질 건데 지게. 이 지게에다가 짊어질 거야. 예전 시골 가면은 나무꾼들이 혹은 또 농부들이 짐을 지기 위해서 만든 그 도구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그려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뒤쪽에 이제 짐을 올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짐을 싣습니다. 등짐을 짓는 거죠. 아무튼 이 지게 위에 산호수로 만든 수는 나무란 뜻이야. 나무 숫자야. 산호로 만든 그 산호나무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다가 포장 잘 한다. 이게 택배 박스, 이거 박스야, 박스. 택배 박스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번쩍거리는 택배 박스에다가 담아서 님에게 보내오려 그랬거든. 님 계신데 바라보니 그랬어. 이제 얘를 님을 위해서 보내는 거야. 바라보니 32번 문장까지 왔다. 33번 문장 가자. 산이냐, 구름이냐. 이게 이제 재수생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머흐도 멀시고 하니까 멀다, far away, so far 이게 아니고 머흐도 멀시고는 험하기도 험하구나. 뭐 그거 아니야? 아니야. 멀다와 험하다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산이냐 구름이냐, 어이구 그냥 막 잔뜩 끼었네 구름, 아이고 잔뜩 가로막혔네 산, 이런 뜻인데 지금 멀다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산이냐 구름이냐 뭐도 모시고 졸라 답답하게 가로막았네, 아우 답답하게 다 짙은 구름이야, 이런 뜻이야. 천리만리 길을 뉘라셔 찾아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그랬어요. 그래서 가거든 이르거든 열어두고 배옥함을 열어서 그러니까 내가 보낸 것인가 하고 반기실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니까냐 꼬리오랴 까 가운데서 의문형어미 가로 끝났으니까 의문형인데 서리법이죠. 기대감을 드러내는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발 나라고 반가워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서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름이고요. 여름 소재 뭐가 있다고요? 녹음 기억하세요. 봄은 뭐? 동풍. 여름은 뭐? 녹음. 나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정성 소재 뭐 있었지? 님의 옷 기억해. 36번 문장이야. 하룻밤 서리킴의 소리킴 가을이야 가을. 계절 소재 세 번째 설이야 가을이야 가을. 설이 무조건 가을이야, 외워야 돼. 기러기 우러낼제 울면서 날아갈 때 갈 때 울어 그랬으니까 시각이야 청각이야,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자, 위루에 높다란 아주 위태로운 누각 이런 뜻이거든. 위태로운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념을 거둔 말이 거두니 그랬어요. 수정념을 했는데 수정으로 만든 발 축 내려오는 걸 쫙 걷어 올렸어.
동산에 달이 나고 달 보이시죠? 달 북극에 별이 별이 하늘에 뜬 달과 별은 모두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거 웬만하면은 임금입니다. 99.99999%입니다. 북극의 별 얘를 이제 딴 데서는 북신이라고도 다른 작품에는 나올 수 있어요. 같은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님이신가 반기신이 이게 이제 근거죠. 님이신가 반길 만한 대상들 둘, 임금 상징 달별 기억하시고요. 눈물이 절로 난다. 이 눈물은 뭘까요? 반가움의 눈물이겠죠. 반기니 그렇습니다. 반가움의 눈물. 청광 드디어 나왔다. 주요 소재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졸라 중요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맑을 청자라는 거 푸를 청자 아니에요. 맑은 달빛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맥락상으로 달빛을 의역을 한 것이죠. 사실은 맑은 빛을 미연에 일으켜서 봉황로에 붙이고죠. 그랬어요. 붙이고죠. 오케이? 그 빛을 저 위에까지 보내고 싶어. 봉황루 임의 위치야 화자의 위치야. 임의 위치 또는 임금의 위치 기억해야 돼. 화자가 처한 위치와 임이 계신 곳의 위치 공간 구분해야 됩니다. 출제 요소예요. 막판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41번 문장 가볼까요? 거의 다 왔네요. 63 가운데서 거의 3분의 2를 끝냈습니다. 자, 41번 문장. 누 위에 걸어두고 방금 봤던 봉황루 있죠. 봉황루 님이 계신 곳.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위에 걸어두고 팔황을 다 비춰요. 팔황은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사방 팔방이란 말 들어봤지. 그 팔황이야. 그래서 심상궁곡 뭐라고? 점낫같이 맹그쇼쇼 그랬어요. 뭐라고요? 만드십시오. 뭐같이? 대낮같이. 뭐같이? 대낮같이 만드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졸라 밝혀주세요. 이런 뜻이야. 암울한 세상 밝혀주세요. 이게 바로 좋은 정치, 나쁜 정치, 좋은 정치, 착할 선자, 좋은 정치, 선정. 나쁜 정치는 뭐냐? 악정? 폭정, 주폭정, 사나운 정치, 폭정,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심산궁곡 그러면은 이제 아주 깊은 산골짜기도 점낙같이 맹그셔죠. 그래서 이제 좋은 정치 해주라, 뭐 이런 기원, 선정을 소망, 본사 3 가을이었고요. 계절 소재 뭐라고요? 쏘리야, 썰이 게임 할 때 썰이 기억하세요. 자, 43번 문장. 건고온 세상이 천지가 폐색하여 아주 막히고 답답하게 가로막혀 있는 왜? 눈 때문에. 백셜 그랬어요. 흰 눈인데 이 흰 눈이 바로 뭡니까? 네 번째 계절 가을에 이어서 겨울 계절 소재, 계절 감, 계절 분위기, 계절 시어 뭐죠? 백셜 기억해야 돼. 백설이 한빛일 때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거야.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도 날짐승도 그쳐 있다. 이게 날짐승은 뭐 날로 먹는 짐승 아니야.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거야. 날아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쳐 있다. 새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제 완전 황량한 공간인 거죠. 쇼샹남반 그러면 이제 공간의 시간이야? 공간. 근데 공간인데 니미야 화자의 위치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중국 고사와 관련된 건데 쇼샹강의 남쪽 언덕이란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화자의 은거지 전남 창평인 건데 치오미 그래서 샤오미 동생이야? 샤오미 동생 치오미냐고. 치오미 그래서 춤이 이 정도인데 이런 얘기야. 졸라 춥다는 얘기거든. 야, 이게 사실 남쪽이란 얘기는 남쪽이란 얘기는 우리 현대 시도 나오지만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그러면서
해마다 남풍이 부네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쪽은 따뜻한 거거든. 그나마 이런 남쪽의 따뜻한 곳도 추움이 이렇게 강력한 추인데 옥무고쳐야 통일로 무슨 말리 그랬어요. 리 까냐 고리오랴 가 리리리 그랬으니까 의문형 종결 어민데 서리법이죠. 더욱 말해봐야 뭐 하겠냐? What can I say? anymore? 이런 얘기죠.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냐? 여기는 더 초강력, 울트라 캡숑짱 추워. 이런 얘기겠죠. 그걸 강조한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님에 대한 염려, 걱정, 님의 안부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는 거지.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는 곳은 이 남쪽 지방인데도 졸라 추운데 네가 있는 그 북쪽은 얼마나 많이 춥겠어. 이런 얘기는 바로 뭐야?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이런 얘기죠. 더 말해 뭐 하겠냐? 더 말할 필요 없이 너는 진짜 고생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 좀 고생해 봐라 임마. 그러겠냐? 아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걸 보내고 싶어. 너 따뜻하게 지내라고. 뭔데? 손난로에? 뭐야? 뭘 보내줄 건데? 양춘이 뭐야? 양춘이 뭐냐고? 봄춘자에다가 볕 양자야. 봄볕. 봄춘 햇볕 양. 따뜻한 봄볕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양춘. 네 개의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춘. 그래서 봄볕을 이거를 붙여서 님 계신 데까지 쏘이고 싶다. 마치 무슨 온풍기 뭐야? 김연아가 선전한 휘센 에어컨이 이제 겨울에 온풍기 역할을 하는 거야 뭐야? 졸라 빵빵한 에어컨 아니야? 온풍기를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막 보내. 말이 돼? 약간 과장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쏘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님에 대한 걱정이고 정성이고 이런 거죠. 양춘이라고 하는 게 님에 대한 걱정이고 동시에 정성이죠. 따뜻하게 지내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니까. 이제 곰신들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곰신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다. 그러면 이게 택배로 이렇게 내복을 보낸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내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모첨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야 공간이야. 시작. 공간. 그럼 어딘데? 청아집이야. 옥루고처는 졸라 피까번쩍한 곳이거든. 옥루. 근데 모첨 이건 화자가 있는 곳이야. 화자의 공간이야. 화자의 공간 모첨. 자, 비체내를 옥루에 올리고자 그래서 옥루고처 할 때 그 옥루야. 이건 누구야? 님의 공간이야. 님의 공간. 자, 홍시양은 님이 차고 홍시양. 아까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연지분. 바른지도 몇 년이 지났네. 눌 위하여 고이 단장할고 그랬잖아요. 연지분. 그 연지분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녀석이죠. 화자, 신분,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해줘요. 뭐라고요?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삼은 먹는 거고, 홍상은 치마. 오케이? 붉은 치마. 그랬으니까 남자가 치마를 입는다는 거는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죠. 님이 차고 그래서 님이 여미어 입고 취슈랄 밥만 걷어서 취가 뭐야? 취가 뭐야? 비치 보석류야. 이 비치 빛깔의 소매를 반만 걷어서. 자, 일모수죽의 햄가림도 하도 하시죠. 햄가림, 그러면 생각, thinking이 겁나 많기도 많구나. 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래서 일모수죽, 날이 저물어서 해가 저물 못자야. 해가 아래로 위로 저물어서 수죽 그랬는데 지팡이 대나무 죽자야. 대나무에 기대서 걱정이 많아. 대란해 그랬는데 대란해 짧다. 짧은 해가 수위 져서
긴 밤을 고초한 자 그랬어요. 짧은 해가 쉽게 지고 그랬어요. 겨울 되면 해가 짧아지니 길어지니 겨울 되면 해가 짧아 빨리 어두워집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긴 밤이 되는 거죠. 긴 밤 고초한 자 꼿꼿하게 앉아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청등 거론 곁에 청등 아주 푸른 등불을 걸어놓은 옆에서 뭐 하는 거야? 꽁후 쩐 꽁후 아끼야 아끼 쩐 꽁후 꽁후 자기로 수놓은 꽁후 공후를 놓아두고 하프같이 생긴 거야. 하프같이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택받고 비계시니 그랬어요. 이거 뭐야? 꿈에나 님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움에 관련된 소재가 되겠죠. 꿈, 앙금도 차도 찰시야 그랬어. 야, 원앙을 수놓은 그 이불이 있어봤자 뭐하니? 차다 차. 왜? 옆에 사람이 없어. 이 밤은 언제 셀고 차기도 차구나. 감각 중에 뭐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랄지 화자의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를 부각한다랄지 선지들을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네. 자, 이 밤은 언제 셀까? 그러면서 영탄법 되겠죠. 한탄, 안타까움. 님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밤을 지샌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겨울은 소재 뭐라고 그랬어요? 겨울 소재 백설. 봄은 뭐야? 동풍. 여름은 뭐야? 녹음. 가을은 뭐야? 쏘리킴이야, 써리킴이야. 써리킴. 가을은 써리킴. 겨울은 백설이었어요. 자, 55번 갑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한 달은 30일이잖아. 적은덧 생각 마라. 잠시라도 생각 마라. 생각을 말자가 되겠죠. 생각을 말자고 하면서 이 시름을 잊자고 한 거야. 이 시름을, 이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자. 임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잊자. 생각만 안 돼. 이랬는데 마음에 맺혀 있어서 골수에 깨쳐신 골수에 사무쳐 있고, 그죠? 마음에 맺혀 있고, 그래서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뭐가? 이 시름, 근심, 걱정, 아픔, 고통, 그리움이 도무지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냐 했더니 이 병을 어떻게 하겠냐, 니까냐, 쿠리오랴카 에 해당하는 거니까 음용 정결음인데 서리법이 되겠죠. 이 병은 무슨 병이야? 상사병이 되겠죠. 이 상사병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사랑 때문에 얻은 병, 상사병. 이 병 어떻게 쿵쾅쿵쾅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치료 가능 불가능? 치료 불가 강조하는 거죠. 누가 와도 안 돼. 이국종 선생이 와도 안 돼. 안 된다고. 편작이 10명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이 편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물 관련 소재 시어 정리할 때 함께 정리할 거야. 편작은 새 이름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이거 주의해야 돼. 편작은 사람이다. 중국 고사야. 쫑꼴런 한꼴런 쫑꼴런. 중국 고사 속 인물이거든요. 편작. 요즘으로 치면 뭐 안철수 씨처럼 안철수 씨 의사는 아니지만 한때 잘 나갔던. 아무튼 근데 의사 활동은 주로 하지 않고 백신 만들었죠. 아무튼 무슨 뭐 백신을 가져와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편작 중국 고사 속 인물 엄청나게 유능한 의사가 10명이 와도 안 돼. 10명이 와도 못 고쳐. 그 정도로 내가 괴롭다. 사무친다. 이걸 강조하는 거겠죠. 이제 다 왔어. 끝이야. 마지막이야 이제. 결사 가고 있어요. 오와 내 병이야. 상사병이죠. 이님의 탓이로다. 님의 탓이로다. 그렇죠. 님 때문에 생겨난 병이라 이 말이죠. 영탄법. 차라리 시어디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불교 관련 내용이다라고 할 만한 시어디요. 죽어 없어져서 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뭐. 범나비, 호랑나비, 나비야 나비. 그래서 뭐뭐가 되오리라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병신이야 분신이야, 붕신, 비응신, 분신이야 분신. 대체물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것 범나비야.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적적 안에다가 앉아 다니다가 어디를 가야 되겠어? 님한테 가야겠죠. 그래서 향기가 묻은 날개로 나비니까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이제 꽃의 향기가 이제 날개에 묻었겠죠. 그걸 님의 옷에 옮게 하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이게 바로 이제 세 글자를 지켰는데 33인데 원래는 이제 3543으로 가야 이제 전격 가사에 아주 완벽한 증거라고 해야 할 텐데 뭐 글자 수가 살짝 좀 넘쳤죠. 네, 7. 얘는 뭐야? 5. 뭐 3753. 뭐 이 정도 이제 뭐 전격 가사의 근거로 이제 볼 수도 있죠. 자, 내님 조차를 하노라. 그래서 영탐법을 통해서 의지야 체념이야. 시작. 의지, 강력한 의지. 왜냐면은 죽어 되져서라도 내가 따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나인 줄 몰라봐도 상관없어. 사람의 몸이 아니니까. 나비잖아, 나비. 님의 입장에서는 웬 나비야? 오, 귀엽네.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너를 따라하겠다. 강력한 의지죠. 지금까지 죽어서 님을 따르겠다는 염원을 범나비, 범나비라는 화제의 분신 또는 대체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결사였습니다. 결사적으로 따라붙는 의지를 노래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의 시간입니다. 자, 찰칵찰칵 시간이고요. 30개의 필수 시어들. 자, 찍으세요. 15개였고요. 자, 또 찍으세요. 또 15개였습니다. 외워두시고요. 2022 개정 문학 교과서, 새로 바뀌는 교과서에 앞서 나가는 개정문학 발로차 18번째 시간 3인고 비상출판사와 지학출판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4개라고 얘기했고요. 계절별로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화는 표면적 화자 입장에서는 남성 임에 대한 의리, 이면적 화자 입장에서는 신하가 임금을 향한 충성심, 매화, 겨울에도 지지 않고 피어나서 유지해. 오케이? 매화 있었습니다. 자, 여름에는 임의 옷입니다. 사랑과 정성이었고요. 가을에는 청광, 그래서 달빛, 풀청이야 말글청이야. 시작. 말글청. 그래서 선정은 무슨 정치? 좋은 정치. 소망하는 화자의 충정이고요. 충성스러운 뜻을 충정이라고 합니다. 겨울은 양춘이 나오는데 봄볕, 봄춘자, 볕 양자야. 봄볕.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임한테 보일러 놔줄 수 없으니까 봄볕을 보내고 싶은 거야. 부채질 해가지고. 기억나죠?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 양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절 소재와 인물 관련 시어들인데요. 자, 찰칵 한번 해보세요. 찰칵. 자, 계절 소재. 봄 동풍, 여름 녹음, 가을 서리, 겨울 백설이었습니다. 백설할 때 백은 무슨 백? 흰백, 눈 색깔이고요. 녹음할 때 녹은 무슨 녹? 푸를 녹, 잎사귀 색깔입니다. 서리는 가을인데 무조건 외워야 돼. 서리는 겨울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인물 관련 시어들이 있는데요. 광안전, 봉황루, 옥루고처. 딱 느낌 봐. 럭셔리하다. 임에 계신 곳, 임금이 계신 곳이다. 광봉, 옥루고처, 광봉옥이다. 자, 화자의 현재 위치는 하계, 아래 하자야. 좀 급이 떨어져. 못 살아. 초라해. 소상 남반, 남쪽이야. 그래도 모첨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자, 화자의 위치 하소모, 화자의 위치. 자, 임의 상징 달, 별,
그렇죠? 하늘에 떠 있으니까요. 중국 고사 속 인물, 유명한 의사, 능력 있는 유능한 의사, 뭐야? 편작 외우셔야 돼. 화자의 분신,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분신 또는 그렇죠? 대체물, 봄나비, 나비나비, 봄나비. 자, 죽음을 불사하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 담긴 사랑, 봄나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18번째 작품이었고요. 개문발차 18번 작품 3인곡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뼈와 살이 되는, 피와 살과 뼈가 되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어 봄나비가 되고자 했던 화자의 정성 못지않게 님을 위해 금자로 견화이셔 옷감을 지어내던 화자의 정성 못지않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